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종목의 공시가 눈에 띄셨나요? 네, 역시나 공시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되고 특별한 공시라기보다는 이제 공시가 나올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 시스템인데요. AP 시스템 최근 들어서 뭐 OLED 또한 어제 반도체 관련해서 관련 업종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기억들은 하실 겁니다. 올해 들어서 지속적인 백지 공시가 나오면서 시장에 상당히 큰 기대감을 불러 모았었는데 이 백지 공시 4월 6일 제조 장비 공급 계약했다라는 이 백지 공시에 따른 유보 기한이 다음 주 5월 31일까지입니다. 즉 5월 31일 날 규모나 그리고 상대방이 누군가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번 백지 공시 유보 기한이 끝났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오히려 그날은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AP 시스템 현재의 위치로 봤을 때는 한 단계의 지수를 주가를 올려서 좀 레벨업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현재 자리에서는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가 포인트 두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인 공시가 나오고 있는데 공급 계약에 따른 이제 나타나는 만료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연말에서 2017년까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가장 큰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초반에 기대감을 가지고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 큰 박스의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은 이 박스를 무너뜨리고 내려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속적인 수주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이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모으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OLED의 잠재 수요가 기존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다라는 포인트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OLED 투자 기대도 역시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 5월 31일 날 공시의 유보 기한이 이제 된다라는 것들 우리가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뭐 테라세미콘이나 그리고 뭐 비아트론 등 해서 관련주들 SFA 등 함께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 대표님은 또 어떤 종목 사연이 있다라고 보셨어요? 네, 저희가 이번 주에 그 색다른 리포트에서 반도체주를 봤지 않습니까? 네. 그 반도체주들이 어제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특히나 원익 IPS, 테스를 비롯해서 테라세미콘 등에서 관련주 상당한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흐름들이 전체적인 사이클이 돌고 있는 상황, OLED에서 또 반도체에 또 관심을 가는 상황인데 이럴 때 가장 큰 수혜주다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테라세미콘입니다. 특히나 원익 IPS가 지금 대장주로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테라세미콘은 2014년 3월달 원익 IPS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열처리 장비 그리고 아몰레드 쪽에서도 장비로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반도체와 OLED 양쪽에 모두 다 속해 있다라고 보신다 그러면 한쪽에서만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모든 수혜를 받아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특히나 삼성전자양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또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3D 낸드 메모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차세대 공정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공정에 따른 기술력이 부각이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6세대 플랫서블에 대한 OLED 관련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은 앞서가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후발 주자가 아니라 앞서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가장 큰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증설로 따른 수주가 급등의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올해 수준 최소 뭐 2,500억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택 라인의 반도체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 3,500억 이상의 수주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삼성의 차세대 TV 부분 투자도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라세미콘을 비롯한 뭐 비아트론, AP 시스템, 원익 IPS, 테스까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종목은 지금 많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 거래 시간을 30분을 늘린다라는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8월 달부터 30분 늘려서 정규 시간을 3시 30분까지 늘린다라는 방침을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주로 증권주들이 어제 흐름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증권주, 키움증권이 가장 큰 수혜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을 꼽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우기술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우기술은 키움증권의 최대 주주입니다. 거기다가 핀테크 분야의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부각을 한번 시켜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자회사들을 통한 플랫폼의 진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키움증권, 사람인 HR, 한국정보인증을 통한 전체적인 자회사의 성장이 또한 다우기술에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우기술, 키움증권, 다우데이터까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 대표님 제시할 만한 전략도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우선 모든 재료는 노출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또 많이 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올랐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상승을 했고 오늘 초반의 흐름들은 좀 상승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은 시가를 얼마만큼 지켜주느냐라는 겁니다. 즉 단기적인 박스권에 상단에 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돌파하는 힘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기술적인 반등에 그치는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느 정도 신뢰성을 좀 부여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형주 중심의 시속 게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좀 엇박자 난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머피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것마다 족족히 빠지고 파는 것마다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필요한 것은 조금 더 잡아가는 전략,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인내하려면 그만큼의 모멘텀, 실적이나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풍부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예 빠르거나 아니면 느리거나의 전략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당일 매매를 치고 빠지는 전략이나 아니면은 기다려서 좀 며칠간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작은 제약사들 초반에 큰 파동이 나오다가 막판에 다 빠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거기다가 대선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똑같고 최근 들어서 나왔었던 테마주도 역시나 다 똑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쪽에서 물량들이 나와버리니까 시장에서 투심이 좀 무너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오버나이스를 해서 가기보다가는 좀 그날 매매를 끝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